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벌써 하루가 이제 또 시작되네요. 날이 덥습니다. 새벽부터도 덥고 습하니까 오늘도 시원하게 하루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식부터 전하기 전에 짤막한 이야기부터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그 배우 유준상 씨라고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준상 그 배우가 40세 이후로는 인간관계를 끊었다. 왜 인간관계를 끊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나이 40이 넘은 순간 제가 중대한 결심을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이제는 다 그만해야겠다고요. 저는 원래 정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전화번호부에만 1,500명이 넘게 저장돼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고 온갖 일들의 시간을 쓰다 보면 정작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지나치게 되겠구나. 혼자 있는 게 전혀 외롭지 않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외로움은 분명 찾아오겠죠. 하지만 그 외로움 덕분에 동화책을 쓰고 음악을 만들 수 있었죠. 처음으로 진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생겼고 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멋진 결과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좋다는 걸 나이 40이 넘어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와글와글한 만남에만 빠져 진정한 나를 돌아볼 기회를 잃어왔을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곧 외로움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누군가와 어울릴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평온하고 더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맥이나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남은 인생도 훨씬 가볍고 훨씬 의미 있게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뭔가 와닿는 거 없나요? 여러분, 외로울 시간이 없어.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LG도 그렇고 요즘 뭐 실적 때문에 난리네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출범과 함께 이제 코스피 시장에 훈풍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시가총액도 약 1분기 대비 530조 원 정도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7일날 발표한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변동 현황 분석 결과를 보니까 6월 말 기준 국내 상장세 전체 시총 규모가 2,856조네요. 그리고 3월 말 대비 532조 원으로 증가를 했고, 같은 기간 시총 증가율은 22.9%로 지난 1분기에 비해서 3%대 오름폭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뚜렷한 상승세입니다. 2,750곳이 넘는 주식 종목 중 74.9%가 3월 말 대비 6월 말 기준 시총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분기에 10곳 중 6곳꼴로 시총이 내려앉았던 것을 고려하니까 최근에 3개월 사이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양상입니다. 시총 증가액이 1조 원 넘게 상승한 곳은 84곳이고, 이 중에 시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SK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시총이 3월 말 138조 8,300억 원에서 6월 말 212조 5,766억인데 3개월 사이에 73조 7,466억 증가를 했고요. 특히 국내 상장사 가운데 시총 200조 원 벽을 넘은 건 삼성전자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그 HBM 시장을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장악한 덕분이겠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시총 또한 같은 기간 15조 211억 원에서 43조 8,143억 원으로
28조 7,932억 불어났고 무려 190% 넘게 점프해가지고 시총 증가율로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상승은 원자력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는 데다가 SMR 글로벌 공급망이 중심이 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여기도 HD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SK스퀘어, HD한국, 조선해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네이버, KB금융 이렇게 시총이 10조 원 이상 불어났어요. 반면에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던 LG엔솔의 시총은 3월 말 78조 2,730억 원이었는데 6월 말에는 69조 4,980억 원으로 감소해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에 따라서 미국발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탓인데 LG엔솔 외에도 메리츠 금융지주,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시총이 1조 넘게 내려앉았죠. 국내 주식시장을 선두에서 이끄는 시총 상위 그룹의 순위도 크게 유동칩니다. 특히 상위 20곳 중에 5곳이 1분기 때와 달리 2분기 때 신규 진입하거나 탈락해서 명함이 엇갈리는데 지난 3월 말과 6월 말에 시총 순위를 지킨 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신한지주 이렇게 뿐이죠. 두산에너빌리티는 3월 말에 시총 순위 28위에서 6월 말 5위에 진입을 해가지고 시선을 끌었고 최근에 3개월 사이에 시총 순위가 23계단 상승했네요. HD한국조선해양이 29위에서 27위, 삼성생명 25위에서 18위, 한국전력 30위에서 19위, 하나금융지주 22위에서 22위 이렇게 올 2분기에 시총 20위권에 새로 입성을 했습니다. 반면에 메리츠 금융지주 14에서 26위, 포스코홀딩스 15에서 25, 하나오션이 16에서 21등, 알테오젠 18위에서 28위, LG화학 20에서 35위 이렇게 6월 말 시총 상위 20개사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권이 다소 안정된 모습이 주식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겠죠. 그래서 올 3분기도 성장세를 이어갈지 또는 미국의 관세 영향도로 주춤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요즘 한국 대표 기업들이 부진한 2분기 실적을 예고하고 있어요. 좀 미국발 관세 충격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제품 수요가 감소되고 높아진 물류비라는 삼중고를 이겨내지 못한 탓이죠. 7월 실적을 발표한 LG전자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391억이에요. 지난해 2분기보다 46.6%, 직전 분기보다 49.2% 급감을 했네요. LG전자가 밝힌 실적 급락 이유는 3가지입니다. 먼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해외에서 가전제품 등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부품의 원산지를 따져서 이 관세를 매기는 파생 관세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게다가 하반기부터 관세 부과의 여파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LG전자 경영진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2분기보다는 하반기에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LG전자의 실적 부진이 길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전제품 수요 부진인데 특히 TV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MS사업부가 2분기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2분기 영업이익이 급락한 가장 큰 이유가 TV 분야의 실적입니다. 실적 부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TV 수요가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한 가격 경쟁과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수익성이 아주 뚝 떨어진 거죠. 실적 악화의 또 세 번째 원인은 물류비 증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전 세계를 상대로 상하 관세, 이 보편 관세 등을 발표했다가 유예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관세 부과 전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이 급증을 했어요. 이는 해운 운임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발발로 가뜩이나 비싸진 해운 운임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 또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역시 예상보다 나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소폭 줄어든 70조 원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 이상 급락할 것으로 예상이 지배적이다. 오늘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하여튼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들쑥날쑥한 상황이잖아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뒤처졌던 D램 관련 기술은 최근에 해결책을 찾는 데 성공을 했지만 5세대 HBM인 HBM3 12단의 경우 엔비디아 공급이 늦어지면서 다른 대형 고객사들한테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 좋은 그런 계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약이나 일단은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야지만이 주가가 크게 반등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도 덥네요. 하여튼 여러분 개인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일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